현재 저는 디자인 매직박스라는 그 디자인, 토탈 디자인 회사에서 디렉터를 맡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 회사에서 주로 하는 쪽은 그 디지털 컨버전스 제품이 있죠. PMP나 내비게이션 뭐 이런 거 같은 제품들의 제품 디자인,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GUI, 메뉴 화면 디자인들이요. 그리고 그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뭐 기구 설계, 그리고 그 제품을 프로모션하기 위한 웹 디자인, 그리고 그 제품의 패키징을 하는 포장 디자인까지를 다 담당을 하고 있는 회사죠. 제가 디렉터로 일을 하게 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 거는 그동안에 이제 실무자로서 좀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 분야에 해당하는 일을 좀 다양하게 했다는 좀 경력이 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실제로 제 홈페이지에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초창기에는 저도 뭐 우리나라 그 CG 쪽에 어떻게 보면 좀 초창기 멤버 중에 하나인데, 원래 우리나라에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가 처음에 이제 들어왔을 때 그 태동기죠. 거의 그때 정말 뭐 사람들이 컴퓨터 그래픽이 뭔지도 모르고, 뭐 제가 처음에 컴퓨터 그래픽 입문했을 때는 뭐 3D라는 말조차도 굉장히 생소하고, 대부분 다 어떤 모니터 화면상에 점을 몇 개 찍어서 뭐 2D 스타일의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네, 그런 식이죠. 거의 뭐 마우스라는 것조차도 사람들한테는 도대체 저거를 어디다 쓰는 거지라고 할 정도의 어떤 그런 정도로 어떤 마우스의 어떤 필요성이 없었던 시절이죠. 뭐 플로피 디스켓의 뭐 그런 수준이었으니까, 처음에 컴퓨터를 접했던 시기가. 이제 그러다가 그 컴퓨터 그래픽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게 PC를 사고, 처음에 이제 PC를 사고, 그때가 XT 무슨 286이니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의 어떤 시스템이었어요. PC가 플로피 디스켓이 있고, 그때 이제 그 시스템 컴퓨터를 장만할 때 그 마우스가 왔죠. 같이 마우스를 샀죠. 그때는 뭔지도 모르고 샀어요. 그냥 마우스란 게 있으면 뭔가 멋진 걸 할 수 있다는 뭐 이런 얘기를 듣고 그냥 뭐 PC를 사면서 같이 딸려왔는데, 처음에는 이 마우스라는 용도를 모르고 이 마우스를 쓸만한 소프트웨어도 없었어요. PC에. 거의 다 뭐 키보드 위주로 왔던 대부분 뭐 이런 것들이었으니까. 근데 그 마우스를 이렇게 보통 사면 그 마우스 안에 이렇게 번들 프로그램 같은 게 들어있었거든요. 간단한 이제 그래픽 툴 같은 거였죠. 근데 그 소프트웨어를 이제 깔아서 써보고 나서 이제 굉장히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되게 충격을 받은 거죠. 아, 이 컴퓨터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구나라고. 컴퓨터로 그림을 그릴 수 있구나. 그게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게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전공을 디자인을 하진 않았어요. 저는 물리학을 전공했는데,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쪽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거의 뭐 20대 초반이었죠. 뭐 대학교 1, 2학년 그 정도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대부분의 어떤 컴퓨터 그래픽을 이제 가르칠 만한 학원도 별로 없는 상태고, 뭐 어디 뭐 물어볼 데도 없고 주위에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거의 뭐 독학을 하다시피 했죠, 처음에는. 그래서 근데 마침 그때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라는 것이 많이 이제 좀 조금씩 소개가 되면서 잡지들도 많이 생기고, 물론 그때는 이제 컴퓨터 그래픽 전문 잡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PC 잡지 뭐 그런 것들. 그런 잡지를 통해서 제가 그 알고 있는 뭐 어떤 이런 내용들 갖다가 제가 뭐 이렇게 그걸 쓰면서 그 마우스를 이용하고 어떤 그래픽 소프트웨어를 직접 막 이렇게 쓰면서 만들었던 어떤 그림이나 그런 어떤 기술적인 테크닉적인 부분들 뭐 그런 것들 갖다가 이렇게 기록해 놨다가 그런 잡지에 제가 이제 기고를 했었죠. 네. 근데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그쪽 뭐 거기에 기사가 게재가 되고, 어떤 그래픽 소프트웨어 어떤 뭐 그런 것에 대한 컴퓨터 그래픽을 쓰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소개가 되면서 뭐 그런 잡지사 쪽에 이제 관련된 분들도 요즘 이렇게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쪽으로 계속 일을 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저같이 컴퓨터 그래픽스를 같이 이제 접하게 되는, 같이 접한 저랑 비슷한 연배에 비슷한 시기에
그리고 또 그때 그 컴퓨터 그래픽 동호회가 있었어요, PC. 컬러랜드라는 동호회. 지금은 벌써 없어졌죠. 왜냐면 그게 옛날에 캐텔 시절이었으니까. 거의 그 옛날 PC 통신 있죠? 지금 인터넷이 아니라, 옛날 모뎀으로 접속해서, 이렇게 뭐, 텍스트 위주로 갔던 그런 시점에, 그런 시기였는데, 근데 그때 이제 CG랜드라는 동호회에서 알게 된 분이 참 많았어요. 그 동호회 통해서 이제 저랑 비슷하게 컴퓨터 그래픽스에 순수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하고 만나고 그 오프라인 상에서 모여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같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작품을 만들어 보자라는 이제 뭐 그런 어떻게 따지면 이제 한 단계 이제 넘어선 거죠. 단순히 이제 배우는 수준이 아니라 뭔가 이제 어떤 툴을 이용해서 어떤 그림은 이제 방법은 터득을 한 상태니까 이제부터는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표현을 하고 싶다는 욕망이 생기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뭔가 이제 그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시기가 온 거죠. 그때 이제 거기서 만나게 된 사람들하고 같이 그 전시회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따지면 저는 그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되게 순수하게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그냥 순수하게 호기심만으로. 네, 호기심만으로. 뭐 따로 뭐 미술 공부를 따로 하거나 뭐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상당히 재밌다라는 어떤 그런 관심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호기심만으로 이제 시작을 했던 건데 계속 이제 그 공부를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나 이런 거 쓰면서 공부를 하면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이제 그 결과물들에 대해서도 점점 어떤 그 자신의 어떤 만족감도 좀 커지는 것 같고 하다 보니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직업이 된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로서는 그 당시에 이제 좀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했던 것이 그렇게 이제 접근을 했던 것이 인연이 된 것 같아요. 디렉터라는 의미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냐에 따라서 다 좀 역할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현재는 제가 이제 그게 이제 인연이 돼서 처음에 이제 단순히 CG에 호기심을 가져서 시작을 하게 된 어떻게 따지면 뭐 디지털 아티스트. 저는 지금도 제가 디자이너가 아니라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디자인 분야에서도 일하고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어떤 디자인과 관계없이 순수하게 어떤 창작 활동은 뭐 옛날만큼 많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조금씩은 많이 하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데 관심이 많아요. 단순히 어떤 그냥 개인의 어떤 뭐 생각을 그냥 드러내는 그냥 뭐 이런 작품들 외에도 디자인에 관련된 또는 뭐 어떤 주제를 가진 일러스트나 뭐 이런 어떤 그런 작품들 그런 것들 만드는 것도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개인적으로 저는 좀 제 정체성에 대해서 좀 딱히 어떤 한 장르에 어떤 국한되지 않고 늘 어떤 새로운 분야나 어떤 새로운 쪽에 쓰일 수 있는 어떤 그림들 그런 그림들을 갖다가 계속 만들어내는 끊임없이 그런 데 관심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보면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회사에서는 좀 다양한 분야에서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제가 디렉터로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따지면은 디자이너의 역할보다는 약간 관리자 쪽인 역할이 조금 더 많아요. 물론 제 크리에이티브를 막 드러내서 제 밑에 이제 뭐 팀장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제 카리스마를 발휘해서 굉장히 막 푸시를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거는 뭐 좋은 디렉터의 역할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어떤 디렉터 역할은 각각 맡은 그 팀들이 원활하게 협업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뭐 회사 부서별로 뭐 제품 디자인 팀, 뭐 기부 설계 팀별로 그 팀장님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 팀장들의 역량을 저는 아주 깊이 신뢰하고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그 팀장들의 어떤 의견들을 굉장히 뭐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에요. 제가 나서서
이건 아닌 것 같다 바꿔라라든가 뭐 강압적으로 뭐 윗사람 역할을 해서 뭐 제 디자인 취향에 맞춰서 뭘 뜯어 고친다든가 그런 식으로 진행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는 그 팀장들의 역량을 충분히 믿어주고 그 팀장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어떻게 따지면 저는 좀 또 싫은 소리를 하기 싫어하는 성격도 있는 것 같고 좀 칭찬 위주로 막 가는 분위기예요. 네. 예, 좋은 말만 해주는 편이에요, 저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역할이죠, 주로. 제가 하는 역할은. 근데 제가 실무적으로 그중에 직접적으로 좀 관여하는 부분은 현재 그 GUI 쪽 부분. 그 외 기구 설계나 제품 디자인 쪽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뭐 디자인에 크게 관여하진 않아요. 거의 뭐 그 팀장들의 역량이 많이 맡기는 편이고, 제가 본격적으로 좀 어드바이스 많이 해주는 부분이 이제 그 GUI 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웹 디자인 쪽이죠. 일단 힘든 점은 어쨌든 저희는 뭐 디자인 회사고 제가 지금 이제 맡고 있는 역할이 디렉터고 분명히 클라이언트가 있잖아요. 예. 뭐 어떤 디렉터나 마찬가지겠지만은 클라이언트가 만족하는 결과물이 잘 안 나올 때가 잘 힘들죠. 그런 부분들. 근데 이제 분명히 그런 시각 차이는 있어요. 그 디자이너하고 보통 사람들하고의 시각차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디자이너들은 좋은 디자인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디자인들이 보통 사람들 눈에는 반대로 이제 별로 안 좋거나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거나 그런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죠. 디자이너가 뭐 그냥 대충 만든, 아니면 뭐 디자이너들은 이건 별론데 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반대로 클라이언트는 굉장히 막 열광하면서 내가 원하던 게 바로 이거야 라면서 이제 뭐 그런 경우는 이제 황당할 때도 있죠. 좀 상당히. 근데 어쨌든 문제는 좀 어려움이 있다면은, 그런데 그렇게 어떤 그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결과물과 디자이너도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이 이렇게 통일되지 않고 맞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핑퐁처럼 왔다 갔다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시간이 많이 흘러갈 때가 많이 힘들어요. 특히 이런 부분이 있죠. 디자이너들 일하면은 누구나 다 이제 나름대로의 또 자존심이 있잖아요. 네. 디자이너로서의 어떤 자존심. 그러니까 뭔가 자신의 어떤 크리에이티브를 방해받지 않고 싶은 자존심이 있고, 그리고 또 뭐, 그렇죠. 네, 그런 부분. 근데 이제 그 클라이언트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거랑 관계없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이런 거 바꿨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피드백을 줄 때, 디자이너가 그걸 이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정말 이걸 바꾸면은 내가 생각하는 디자인은 이게 아닌데 이걸 바꾸면은 내 디자인이 망가진다. 그럼 줄다리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 제가 중재자 역할을 또 많이 해야 되니까 클라이언트한테는 디자인의 어떤 의도를 최대한 잘 설명해서 설득을 하고, 거꾸로 디자이너한테는 클라이언트의 의도를 잘 전달을 해서 절충을 시켜서 어느 정도는 이제 결론을 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힘들죠. 근데 또 힘들어도 그게 역할이라고 봐요. 물론 뭐 단순히 뭐 중재자 역할만 하는 게 아트 디렉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디렉터로서 분명히 그 디자이너한테 제가 뭐 생각하는 더 좋은 디자인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근데 단순히 제가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그런 거를, 그런 방법을 뭐 제 카리스마를 이용해서, 뭐 그냥 어떤 개인적인 카리스마를 이용해서 내가 너보다 훨씬 디자인 잘하는 디자인도 선배기도 하고 하니까 내 말이 맞으니까 뭐 내가 말한 대로 고쳐라 라고 어떤 그런 식으로 지시하는 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한 발 떨어져 가지고, 제가 보기에도 뭐 약간은 뭐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가능하면 저는 이렇게 막 말을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조용히 보고 필요한 말만 몇 가지 해주고 그냥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정도. 실제로 디자이너들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나이가
젊었을 때, 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뭐 경험이 지금보다 더 없었을 때는 디자이너들조차도 그 자기가 가진 그 시각의 어떤 그 폭이 좁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도 이제 느끼는 게 이제 세월이 흐르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해보고 그 다양한 클라이언트들을 만나보고 이제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생각하는 방식이 옛날처럼 그냥 단순히 디자이너의 입장만 옹호하는 그런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디자이너의 입장도 시각에서도 봐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히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는 보통 사람들의 시각에서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최대한 되게 객관적인 시각을 좀 많이 가지게 된 거죠. 그런 부분이 저는 디렉터로서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뭐 어떤 디렉터라고 해서 그 사람만의 어떤 카리스마를 디자인에 녹아들게 해가지고 그 사람의 디자인을 보통 사람들한테 어떤 강요한다기보다 그런 것보다는 분명히 중간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디자이너가 만들고 있는 현재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작업물들이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보편타당 보통 사람들한테 충분히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어떤 시각적으로 그런 결과물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해주는 거죠. 판단해서 의견을 주는 거죠. 정확하게. 그런 부분. 보통 이제 디자이너들이 어떤 그 작업을 할 때 그 디자인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화집 같은 거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디자인들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다른 디자이너가 만든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거꾸로 그런 걸 잘 안 보는 편이에요. 오히려 이게 완전히 그런 소스들을 이제 배제하고 기존에 다른 사람이 작업한 거를 물론 뭐 전혀 안 볼 수는 없겠죠. 전혀 안 볼 수는 없겠지만은 가능하면은 그런 부분을 저는 참고를 안 하고 순수하게 머릿속에서만 아이디어를 내는 경우가 좀 많아요. 왜냐면은 제가 굳이 그런 걸 안 보면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는 이유는 일단은 원천적인 디자인적인 아이디어 자체가 독창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물론 그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가면서 다른 사람 아이디어랑 비슷하게 흘러갈 수도 있어요. 결과는. 하지만은 출발 지점 자체가 아주 독창적이거나 아주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아니면 뭐 그런 부분들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그런 것부터 스케치를 해 나가면서 발전을 시켜야지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좀 개성이 있는 결과물들이 나오고 완성도가 있는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딱히 모티브를 얻는 것이 뭐 이렇게 뭐 책, 영화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가장 많이 비주얼화 시켜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시도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시안 자체를 그러니까 보통 시안을 보여주고 그 클라이언트한테 피드백을 받고 다시 뭐 수정안을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한 보통 일반적인 디자인 회사에서는 진행을 하는데 보통 뭐 시안 몇 가지 정도 보여주고 클라이언트한테 한 두 번 정도 피드백을 받은 다음에 뭐 적정해서 이제 결정이 나면 뭐 그걸로 이제 결론이 나는 그런 프로세스가 일반적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제품이 어떤 시작부터 양산되는 데까지 다 관여를 하는 프로세스거든요. 다 참여하기 때문에 그 제품 하나가 출발해서 나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수정이 거쳐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은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거죠. 그만큼. 단순히 뭐 시안 몇 개 보여주고 끝나면 이제 그걸로 땡 뭐 그런 게 아니라 시안을 보여주고 나서 결정이 나면 그 상태에서 실제로 설계가 들어가고 제품 한 대까지 중간에 상당히 많은 토론과 의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더 이제 좋은 디자인을 가기 위한 수정이 상당히 많이 거쳐가죠. 그래서 뭐 제품 하나를 만드는데 보통 뭐 1년 정도씩만 걸리는데 실제로 기획에서 만드는 데까지 거의 1년 내내 디자이너 손 본다고 할 수 있어요. 1년 내내 거의 그
출시하는 그 순간까지, 제품이 출시되는 그 순간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디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한 일일 수도 있죠. 근데 그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그런 욕심이 있잖아요. 아, 요거 조금만 더 다듬으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요구를 이제 계속하고, 저희 쪽에서는 그런 피드백들을 출시하는 거의 그날까지 계속 받으면서 계속 고쳐나가는 프로세스죠.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은 커뮤니케이션이 뭐 키워드네요. 네, 그게 답이네요. 거의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제 디자인 어떤 완성도를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로 참여하는 게, 보통 뭐 이렇게 아는 사람을 통해서라든가 뭐 지인을 통해서 뭐 이렇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접하게 되거나 보통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웹서핑을 하거나 이제 뭔가 이제 뭔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가 어떤 특정 회사에서 하는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기획안이라든가 그런 어떤 제가 좀 디자인 쪽으로 관심이 가는 그런 것이 눈에 띄면 제가 먼저 그 메일을 보내요. 당신네들이 하고 있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은데 내가 거기에 디자인을 좀 도와줄까라고. 근데 거기에 메일이 뭐 답장이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뭐 이렇게 전혀 저는 모르는 회사인데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자기네 쪽에 어떤 무슨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는데 뭐 이런 디자인을 해달라든가 뭐 UI 디자인을 해줄 수 있느냐라든가. 물론 그 경우도 뭐 제가 판단해서 아닌 것 같으면 거절하곤 하는데, 거꾸로 저는 지금까지 제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뭐 반대의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런 비슷한 케이스가 그 큐박스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큐박스.com이라는 사이트예요. 그 미국 쪽에서 런칭되는 새로운 뮤직 서비스거든요. 근데 그것에 그 일반적인 뮤직 서비스랑 좀 차별화되는 어떤 그런 점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그 어떤 기획적인 아이디어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어요. 물론 그게 뭐 3년 전, 거의 2년 전 얘기죠. 2년 전 얘기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제 관심이 가서 그런 서비스의 어떤 그 베타 서비스를 제가 이제 써보고, 이 서비스는 꽤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제 기획자와 개발자로만 구성된 회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디자인이 이제 엉망이죠. 예. 디자인이 없는 사이트죠, 거의. 별로 이제 디자인에 신경을 안 쓴. 이제 그런 부분들 보고 제가 관심이 생겨서 그쪽 블로그에 제가 메일을 보냈던 것 같네요. 블로그에 글을 남겼던가 메일을 보냈던가 그쪽 담당자한테 메일로 그쪽 그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데, 제가 뭐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어떤 디자이너다. 그래서 제가 좀 도와줄 만한 일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괜히 관심이 가니까 괜찮을 것 같으면 한번 연락을 해달라고 이제 메일을 보냈는데, 그쪽 그 사장님, 대표이사께서 이제 연락이 왔죠. 거꾸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인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자발적으로 이제 그쪽 회사의 디자인에 관련된, 어떻게 따지면 그 브랜드 아이덴티티 처음에 구축하는 것부터 그 웹 디자인, 거기에 필요한 어떤 뮤직 플레이어 같은 어떤 위젯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 전반적인, 그 다음에 처음에 그 서비스를 프로모션하기 위한 어떤 프로모션 비주얼, 일러스트레이션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차례대로 지금 제가 계속 지금 해주고 있는 상태. 그게 벌써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작업들도 저한테는 굉장히 보람된 일이죠. 그런 일. 근데 이제 그런 쪽에 참여하면서 저도 이제 새로운 분야의 또 사람들을 또 알게 되고, 거꾸로 그분도 저한테 도움을 받고, 그 회사도 저도 또 새로운 분야의 디자인을 하면서 또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뭐 나름대로 또 제 포트폴리오도 나름대로 쌓여가니까 그런 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물론 몸과 마음이 피곤하죠. 뭐 회사 일도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관심 어떻게 따지면 뭐 이거는 뭐 무슨 회사 일과 별개로 무슨 동호회 활동에 굉장히 막 심취한 뭐 그런 케이스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비슷하게 비유를 하자면은 근데 어쨌든 저는 뭐 디자이너고 제가 뭐 회사에서만 꼭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고 회사에서 해야 될 일은 회사에서 또 하는 거고 그 외에 제 개인적인 창작 활동 또 그런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가는 그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 근데 이제 제가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면은 보수를 안 받는다는 거죠. 그런 제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그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보수를 안 받아요. 물론 뭐 자원봉사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은 그 투자죠, 투자. 저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에는 충분한 보상을 받는다라는 어떤 전제하에 그때까지는 제가 투자하는 거죠. 어떻게 따지면 뭘 투자하냐면 뭐 일반적인 어떤 엔젤들이 돈을 투자하는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디자인을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아이팟 터치라고 아시죠? 네, 물론 뭐 우리나라에는 현재 미국에서는 이제 아이폰도 3G 모델이 지금 출시가 돼서 그렇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아이팟 국내에는 이제 아직까지는 아이폰이 이제 못 들어오니까 현재는 주로 이제 사용자들이 써보게 된 게 아이팟 터치라는 어떤 제품인데 저도 아이팟 터치라는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이제 쓰면서 디자이너로서 그 제품의 어떤 외관이라든가 그 제품의 어떤 그 UI라든가 그런 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역시 뭐 상당히 좋은 완성도가 참 높은 제품인 것 같아요. 저도 뭐 비슷한 분야에서 그런 디자인을 만들고 있지만은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지만은 굉장히 놀라운 제품이죠. 뭐 현재는 뭐 애플이라는 뭐 브랜드 자체를 워낙 유명하니까 그 인지도에 맞는 뭐 걸맞은 참 작품인 것 같은데 근데 그 아이팟 터치를 이렇게 쓰다 보면 그 거기에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간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최근에 이제 SDK라는 것이 공개가 되면서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그 아이폰이나 아이팟 터치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팔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프로세스를 이제 애플이 이제 만들어 줬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이제 관심이 가는 것이 거기에 탑재되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나 그런 데 들어가는 것에 대한 디자인 그 아이폰용 전용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그런데 좀 관심이 좀 많이 가서 어떻게 따지면 그런 그 휴대용 모바일 기기에 들어가는 UI 화면 또는 뭐 배경 화면 이미지 그다음에 뭐 아이콘들 뭐 그런 것에 대한 그런 디자인적인 아이디어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냥 뭐 제가 그냥 뭐 배경 이미지 같은 거 직접 만들어서 그 아이팟 터치 동호회 같은데 이런 데다 자료시트 올려놓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실제로 뭐 그 테마 같은 거 무슨 뭐 그 배터리 테마 같은 거 있죠. 아이팟 터치에 보면은 이제 그 배터리를 표시하는 어떤 그 그래픽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모듈화돼서 사용자가 마음대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디자인을 조금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크리에이티브를 발휘해서 재밌는 어떤 이미지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디자이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커스텀화된 디자인 소스를 만드는 일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건데 어쨌든 최근에는 뭐 그 아이팟 터치나 아이폰에 들어가는 어떤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쪽 있죠. 그런데 좀 관심이 좀 많은 편이에요. 저는 사실 딱히 뭐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는 없어요. 단지 이제 그 살바도르 달리라는 어떤 화가 그 이렇게 쭉 늘어진 시계 그림 같은 거 본 적 있으시죠? 예. 대표적인 뭐 어떤 뭐 초현실주의 어떤 작가인데 아주 옛날 사람이죠. 어떻게 따지면 CG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전혀 관계 없는데 제가 컴퓨터 그래픽스를 하면서 그래도 영향을 많이 받았던 화가 중
하나죠. 그 사람들. 그런 부분들. 특이한, 뭐랄까요. 그 사람 그림에서 느껴지는 어떤 특이한 어떤 정신세계.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 그건 뭐, 디자이너로서라기보다 순수한 어떤 예술가로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그런 부분들이에요. 저도 지금도 제가 디자인 회사에서 디렉터라는 일을 하고 있지만, 저 스스로가 아티스트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거든요. 디자이너, 누군가 물어봐요. 그럼 디자이너하고 아티스트가 차이가 뭐냐. 뭐, 우스갯소리로 클라이언트가 있으면 디자이너고, 없으면 아티스트로. 만들었죠. 정답이다. 그런 얘기도 있긴 한데, 확실히 디자인이라는 분야는 누군가를 좀 만족시켜야 되는 어떤 의무가 따르는 일인 것 같아요. 디자인이라는 거는 보통 사람들, 아니면 뭐 내가 만든 디자인을 사용하거나 실제로 쓸 어떤 소비자들한테 충분히 자연스럽고 편하고 좋고 어떤 좋은 감정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것들을 염두를 해두고 작업을 해야 되는 일인 것 같고, 그냥 아티스트 쪽에서 바라보는 건 순수한 작품 활동 같은 경우는 순전히 어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작품 활동이라고 봐야죠. 창작 활동이라고 봐야죠. 근데 저는 그 두 가지 일을 다 해요. 이 두 가지 일을 다 하면 당연히 굉장히 피곤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시간에도 쫓기고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디자인이랑 전혀 관계없는 창작 활동을 꾸준히 자발적으로 조금씩 계속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일들은 되게 자유롭고 편안하고 즐겁거든요. 훨씬 더.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어떤 그 반대쪽, 그러니까 디자인 작업이라든가 어떤 그런 주어진 일정에 쫓기면서 진행을 하던 그런 프로젝트에서 받은 어떤 아쉬움이나 어떤 그 스트레스, 크리에이티브의 어떤 좀 약간 좀 부족함,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채우기 위해서 시간을 내서 개인적인 창작 활동에 막 몰두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일상화가 되다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되게 답답한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회사 일만 계속 막 가다 보면은 이거 말고 뭔가 다른 작업도 좀 해야 되는데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다른 개인적인 작업 활동도 하고 다른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해보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개코라는 아이디가 지금 개코라는 이름이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겠지만은, 제가 그 옛날에 아주 벌써 10몇 년 전이네요. 그 PC통신 시절, 캐텔 시절에, 그때 제가 거기 가입하면서 만들었던 아이디예요. 그때는 별 뜻 없었어요, 사실. 별 뜻이 없이 그냥 약간 그 유니크한 그냥 이름을 생각하다가 개코? 재밌네? 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은 아이디인데, 그 아이디로 이제 그 PC통신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알다시피 이제 온라인상에서는 이름보다 실명보다는 아이디가 훨씬 더 심각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제 이름을 다 기억 못하고 아이디만 계속 개코 그 아이디만 계속 기억을 하다 보니, 제가 만들었던 어떤 작업물이나 어떤 전시회를 하거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개코라는 이름으로 다 이제 각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이 지나고 나니까, 그런 시기가 지나니까 저도 그 개코란 아이디를 쉽게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따지면 그냥 제 그 송기성이라는 그 이름을 대신하는 브랜드처럼 돼버렸어요. 제 그 아이디가.
그래서 지금 현재도 뭐 쓰고 있죠. 도메인 제 홈페이지 주소도 그렇고. 제가 어떻게 보면 저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디렉터로 일을 하게 된 어떤 케이스가 좀 뭐 전통적으로 어떤 미술을 전공하고 어떤 그런 코스를 쫙 밟아서 디렉터가 된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혼자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시작해서 필드에서 일을 하면서 스스로 디자이너로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계속 스스로에게 피드백을 하면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경력을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실력을 이제 쭉 쌓아 올린 그런 케이스인데요. 아마 디자이너를 꿈꾸는 사람들 중에는 저 같은 사람들도 꽤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딱히 디자인에 소질이 없거나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사람들, 물론 뭐 전공하거나 뭐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그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한테 끊임없이 되묻는 거죠. 어떻게 따지면 자기 암시가 될 수도 있는데 자신감인 것 같아요. 자신감. 보통 자기 스스로가 내가 만든 결과물은 다른 사람들이 다 별로래, 시원찮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물론 경험이 없을 때는 당연히 다른 사람 보기에 시원찮은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죠. 처음에 저도 마찬가지였고, 저도 처음에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걸 접하고 그렸던 어떤 그림들이나 그런 걸 보면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어요. 굉장히 유치하고 정말 허접한 수준의 어떤 그런 거였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거를 그려놓고도 내 스스로 만족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려놓고서 그 당시엔 이 정도면은 계속 해도 되겠는걸? 그렇죠. 이런. 그래서 그냥 자기 암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수준이 결코 낮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잘할 수 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거 만들 수 있고, 나 정도면 지금 괜찮은 수준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 하고 한 가지는 이제 좀 변함없이 계속 창작 활동을 하는 거죠. 뭔가를 계속 만들고,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만들었으면은 보여줘야 돼요. 누군가한테. 그치, 잘했든 못했든. 네. 그냥 혼자만 열심히 만들어서 이만큼 하드디스크 안에 이렇게 쌓아놓고 있어봐요. 별로 의미 없어요. 단순히 그냥 자기 연습일 뿐이지. 그래서 뭔가 계속 만들고, 계속 보여주고, 평가를 받고, 의견을 받고, 흔히 요즘에 게시판에 글 쓰는 사람 리플 달듯이 그런 온라인상에 자기의 사실 요즘 그런 조건은 많이 갖춰져 있잖아요. 그런 동호회도 많이 생기고 온라인 카페도 있고, 그런데 자료실에 자기의 어떤 작업물들을 끊임없이 올리고 사람들의 어떤 피드백을 받고, 그게 악플이든 아니든 악평을 받든 좋은 평을 받든 간에 끊임없이 뭔가 올리고 평가를 받고 대화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 이것의 단점, 그러니까 내 현재 위치, 내가 현재 작업하고 있는 어떤 디자인 결과물들에 대한 보완할 부분, 개선할 부분, 전형적인 지금 보면은 흔히 이제 미술 디자인 어떤 이론 서적을 이렇게 보잖아요. 점이나 선이나 면이나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디자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이론 서적들을 이렇게 쫙 그런 내용을 보면 거의 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보면서 경험으로 이제 쌓여진 어떤 그런 내용들이에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수학책처럼 공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디자인이. 또 황금 비율에 나온 것도 누군가 황금 비율을 처음부터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계속 보면서 저 정도의 비율로 만들어진 그림을 볼 때 가장 안정감을 느끼거나 좋은 감정을 갖거나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서 어떤 그런 것이 이제 이론화된 게 어떤 디자인 이론이 그런 것들인데, 자기 스스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느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기 스스로 사람들이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의견을 주고 뭘 얘기하고 그런 것을 계속 피드백을 받아야지 그걸 피부로 느끼면서 자기가 만든 결과물들에 대해서 개선점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결국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발전시키는 사람은 그냥 남이야, 남. 자기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 남이라는 얘기죠.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조건은 끊임없는 창작,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자기 암시, 긍정적인 자기 암시, 네, 그런 부분.